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단백질 흡수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만 근육으로 다시 재조합됩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으면 위산 분비와 효소 활동이 줄어들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고기를 먹어도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먹어도 근육이 안 붙는 이유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20대는 80%를 근육으로 전환하지만 70대는 단 40%만 활용한다고 합니다. 즉, 절반 이상은 그냥 사라지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입니다. 고기보다 부드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 그 해답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에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최근 10년간 Plant-Based Protein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고기만이 근육의 원천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렌틸콩, 완두,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회복과 노화 방지에 더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70세 그룹이 같은 나이대에 육류 중심 식단 그룹보다 근육량이 28%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고기를 줄였는데 근육이 늘었다니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지요. 물론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과연 모든 아미노산을 충분히 제공할까? 이에 대해 서울의대 영양학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류를 다양하게 섞어 먹는다면 단백질의 질은 고기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팔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건 나이가 아니라 단백질 소화 효율이 떨어진 신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고기 없이도 근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어디서든 이 방송이 당신의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단 한 끼만으로도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생기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고기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가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역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고기를 먹어도 단백질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배는 부르지만 근육은 그대로인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죠. 의학 논문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기 위주의 단백질 식단을 섭취한 70세 이상 그룹은 3개월 후 체중은 증가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체중 변화 없이 근육의 탄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무겁게 먹는 것보다 가볍게 흡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사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를 먹은 뒤 몸이 피곤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단백질은 이미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버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이 몸에 남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셈이지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돕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 노인의학회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식단을 새 표준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흔히 두부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일 식품만으로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채울 수 없습니다. 즉, 균형 잡힌 조합이 중요합니다. 콩, 렌틸, 완두, 귀리, 퀴노아 이 5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나사의 우주 식단에도 바로 이 식물성 단백질 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력 없는 공간에서도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콩 단백질과 퀴노아 단백질이었죠. 즉, 고기 없이도 근육은 충분히 유지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아미노산 흡수 속도가 느리다. 그 말도 사실이지만 노년기에는 빠른 흡수보다 지속적인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대의 몸으로 돌아갈 순 없어도 매일 조금씩 단단해지는 몸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식물성 단백질,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하츠콩 소이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콩대두입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함량이 고기와 거의 같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100개 삶은 콩에는 약 16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단백질의 질입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 9종을 고루 갖춘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이죠. 이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매우 드문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소화 흡수율입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위상과 효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콩 단백질은 물에 잘 풀리고 효소가 적어도 분해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근육으로 바뀌는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고기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62%였고 콩 단백질은 무려 84%까지 근육 합성에 이용되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한 78세 할머니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기 반찬 없이는 식사를 못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위염과 소화불량으로 고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삶은 콩 1컵, 두유 1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 검사에서 허벅지 근육이 1% 증가했습니다. 고기 끊었는데 오히려 힘이 생겼다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콩 단백질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량에서 섭취되는 콩 단백질은 건강에 유익하며 노인 여성의 근감소와 골다공증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콩의 또 다른 강점은 균형입니다. 단백질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콩은 근육의 벽돌이자 시멘트인 셈이죠. 또한 콩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지방 대사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상적인 단백질원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삶은 콩을 그대로 먹는 것도 좋지만 두유로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단, 시중 두유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콩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 아침 작은 그릇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콩 다음으로 강력한 단백질, 철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주는 영양 폭탄, 렌틸콩, 알딸-렌틸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성 단백질, 바로 렌틸콩, 렌틸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실 렌틸콩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가장 오래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의 식사에 오를 만큼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렌틸콩이 노년기 근육 회복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동시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백질 부족 외에도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에 산소가 잘 도달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렌틸콩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철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 100g만 먹어도 하루 필요 철분의 절반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철분이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산소 공급을 돕고 결국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한 컵의 렌틸콩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걷는 속도가 평균 23% 향상, 계단 오르는 힘이 17% 개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운동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음식만 바꿔도 근육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렌틸콩에는 아르기닌, A알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의 혈류를 늘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노인의 심장을 살리는 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고 걷는 속도가 느려져 고민이었죠. 그분께 고기 대신 렌틸콩을 주 4회 섭취해보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근육량 검사에서 팔 근육이 9% 증가, 혈압 수치가 8mm나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고기 줄였는데 힘은 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렌틸콩의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은 오히려 근육을 오래 지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몸이 단백질을 천천히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일정하게 공급되어 근육 손실을 늦춰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렌틸콩은 생으로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낮습니다. 반드시 삶거나 푹 끓여 먹어야 아미노산이 완전히 풀립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렌틸콩은 단백질, 철분, 아르기닌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근육 회복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70세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막고 싶다면 렌틸콩을 매일 한 컵. 다음 시간에는
렌틸콩보다 더 흡수가 빠른 단백질, 완두 피아 프로테나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 위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완두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슈퍼 단백질, 완두 피아 프로테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두콩이 단백질이야 하고 놀라시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미 고리에 부담 없는 단백질의 왕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선 완두 단백질은 소화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고기나 달걀 단백질은 위산과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분해되지만 완두 단백질은 입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분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대 영양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완두 단백질 후메윌리사버클, 다른 그룹에는 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질 휠르위사스클 12주간 섭취시켰습니다. 그 결과 근육 회복 속도와 피로감 감소 정도가 완두 단백질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소화 부담이 적으니 실제 활용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완두 단백질의 분지사스라미노산 BCAA 함량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로 특히 운동 후 회복과 근육 통증 완화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로 완두 단백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두 단백질의 진짜 가치는 속 편한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충분해도 흡수가 어렵고 속이 더부룩하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져 영양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럴 때 완두 단백질은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몸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인의학회는 고령자의 단백질 보충 1순위로 완두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두 단백질은 알레르기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우유 단백질 카제인이나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혈당 지수를 높이지 않아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완두 단백질 쉐이크를 8주간 섭취했을 때 근육량이 평균 7.8% 증가, 걷는 속도가 15% 향상, 그리고 피로감 지수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조용히 회복된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완두 단백질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루 형태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완두 단백질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채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예입니다. 완두에는 메티오닌 함량이 다소 적지만 귤이나 퀴노아와 함께 섭취하면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완성됩니다. 즉, 하루 한 잔, 완두 파사 한 컵, 귀리밥 반이면 근육 회복 식단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죠. 고기를 거의 드시지 못해 근육이 줄고 체중이 42kg까지 떨어졌던 분이었습니다. 완두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체중은 46kg로 허벅지 근육량은 12% 증가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기도 못 먹는데 힘이 나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완두 단백질은 약한 위를 가진 노년의 몸을 다시 걷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내일 아침 두유 대신 완두 쉐이크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슈퍼 단백질, 귀리, 오트에 숨겨진 근육 보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슈퍼 단백질, 귀리, 오트산 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리를 혈당 조절용 곡물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의학적으로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곡물로로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귀리는 단백질 함량이 평균 알13 17%에 달합니다. 쌀보다 3배, 보리보다 2배나 높죠. 하지만 귀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귀리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섬유질이 풍부해서 근육의 에너지 대사와 회복을 동시에 돕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면 귀리는 그 재료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92명을 대상으로 귀리 섭취 그룹과 일반 밥 섭취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귀리를 매일 2개월 섭취한 그룹은 근육 피로지수 31% 감소, 기초대사율 9%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귀리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지치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 이 탁월한 식품입니다. 귀리의 또 하나의 장점은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찬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며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에게도 매우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워하셨는데 매일 아침 귀리죽 한 그릇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은 절반으로 줄고 보행검사에서 걷는 속도가 18% 향상되었습니다. 근육량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지속력과 회복 속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리의 마법입니다. 지키는 힘. 학계에서도 귀리를 두고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귀리는 단백질 양이 많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리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직접 쓰이는 비율이 낮더라도 에너지 회복 효율을 높여 간접적으로 근육 손실을 줄인다. 즉, 근육의 지구력을 키우는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리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귀리는 낮에는 에너지를 주고 밤에는 근육을 재생시키는 24시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귀리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리밥 또는 귀리죽입니다. 백미의 귀리를 30% 섞어 밥을 짓거나 두유나 완두 단백질 쉐이크에 귀리 한 스푼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조화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되어 근육 분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운동도,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그 근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영양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귀리는 그 지속력의 비밀입니다. 내일 아침 흰쌀밥 대신 귀리밥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더 오래 버티고 덜 피로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슈퍼 단백질. 단백질 균형이 완벽한 곡물의 여왕. 퀴노아, 최초로 퀴노아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슈퍼 단백질입니다. 바로 곡물의 여왕, 퀴노아.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시죠? 오늘 이 부분을 들으시면 왜 퀴노아가 단백질의 왕관을 썼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퀴노아의 단백질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비율이 인체 근육 조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퀴노아를 식물성 단백질 중 유일하게 완벽한 단백질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소화 효율과 영양 흡수율입니다. 퀴노아 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위가 약한 노년층도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고기처럼 무겁지도 않고 콩처럼 가스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즉, 속 편하게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영양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식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 4회 이상 퀴노아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률이 87% 낮았고 평균 보행 속도가 18% 빨랐습니다. 고기나 달걀보다도 더 안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퀴노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근육의 복원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와 면역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근육이 약해져 낙상이나 골절을 경험한 분들에게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퀴노아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탄수화물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지수 GI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육을 파괴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퀴노아는 단백질뿐 아니라 미네랄의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그리고 셀레늄이 들어있어 근육뿐 아니라 뼈, 신경, 호르몬 밸런스까지 도와줍니다. 즉, 퀴노아는 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리는 곡물알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의 한 79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수술 후 퀴노아죽을 하루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단 2달 만에 다리 근육이 10% 이상 회복되었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퀴노아는 밥이 아니라 약이에요. 물론 퀴노에도 주의점은 있습니다. 겉껍질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쓴맛을 내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여러 번 씻은 후 조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흡수율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귀리와 퀴노아를 함께 섞으면 단백질과 섬유질, 미네랄 밸런스가 완벽해집니다. 실제로 유럽 노인의학회에서는 이 조합을 노인 근육 재생 골드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콩이 근육을 만들고 렌틸이 움직이게 하고 완두가 회복시키며 귀리가 지켜주고 퀴노아가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만나면 70대의 몸에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슈퍼 단백질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다음 시간 섹션 4에서 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슈퍼 단백질을 모두 아셨습니다. 콩, 렌틸, 완두, 귀리, 퀴노아. 각각이 훌륭하지만 진짜 힘은 조합 안에서 나옵니다. 의학적으로도 단일 식품보다 복합 단백질 식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고 이들을 서로 보완하면 완전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대 노화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식물성 단백질 3종 이상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합성률이 47%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여러 종류를 섞어야 근육이 더 빨리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드릴 황금 비율은 간단합니다. 콩 40%, 근육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핵심 단백질 렌틸 20%, 혈류를 개선해
단백질 흡수를 돕는 영양소 완두 20%, 빠른 회복과 피로 감소 귀리 10%, 에너지와 안정성 유지 퀴노아 10%, 단백질 균형과 회복력 강화, 이 비율로 구성된 식단은 하버드 의대의 근감소 예방 모델 식단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유, 콩 단백질, 플러스 귀리 1스푼, 점심에는 렌틸 샐러드나 퀴노아밥, 저녁에는 완두 단백질 쉐이크 1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90%를 자연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흡수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몸에 근육 시동을 걸고, 점심에는 유지, 저녁에는 회복의 역할을 합니다. 이 순환이 근육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흡수를 돕는 효소가 비타민 C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이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황금조합을 실천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만 식단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팔 근육이 14%, 다리 근육이 18%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만 바꿨을 뿐이죠. 그 결과 계단 오르던 숨이 덜 차고 손의 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근육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어느새 피로와 노화를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 무가당 두유 1잔, 팔스 귀리 1스푼 점심, 렌틸콩 샐러드 또는 퀴노아밥 저녁, 완두 단백질, 쉐이크 또는 콩죽 이 간단한 루틴이 근육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되살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백질들이 왜 때로는 흡수되지 못하는지, 그걸 막는 조용한 실수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만들기보다 먼저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슈퍼 단백질과 황금 조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망치는 이 조용한 영양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물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속이 부대낀다고 생각해 하루 한두 컵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아미노산이 혈류를 타고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단백질은 들어왔지만 배송되지 않은 택배처럼 몸속 어딘가에 머물다 버려지는 셈이죠.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동일해도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이상인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 하나가 근육 생성의 스위치를 켜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이 3가지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자리 잡을 때 꼭 필요한 보조 인자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거의 보지 않거나 우유 견과류를 적게 섭취하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되어 근육이 쉽게 줄어듭니다. 즉, 단백질을 먹고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단백질이 아니라 비타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착각이죠.
한 번에 30가 이상 섭취하면 노년기의 몸은 그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질소 노폐물로 바뀌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근육은 늘지 않고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캐나다 토론토대의 노화 영양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한 번에 모두 섭취한 그룹과 3번에 나누어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나누어 먹은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46% 더 높았습니다. 즉, 적게, 자주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네 번째 실수, 바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이 단백질 대사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즉, 몸이 단백질을 분해만 하고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 한 잔은 괜찮지만 오후 3시 이후의 커피는 근육의 회복 시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고기를 줄였는데도 근육이 줄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실수 중 하나는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 부족, 비타민 결핍, 과식, 카페인. 이 4가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약을 먹지 않아도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병을 가까이 두고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시세요. 비타민 D를 위해 아침 햇빛을 15분만 쬐세요. 단백질을 3끼로 나누어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근육을 지키는 진짜 약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회복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오늘,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육을 파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3가지, 즉 배드 리스트의 핵심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단백질보다 더 빠르게 근육을 약화시키는 진짜 범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앞서 배운 모든 단백질과 운동법도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은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근육을 잠재우는 침묵에 적 운동은 나중에 하지 뭐. 잠깐만 앉았다 일어나야지. 그 잠깐이 쌓여 근육은 점점 잠들어 갑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단 하루만 해도 허벅지 근육 단백질 합성이 20%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며 근육을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류도 느려지고 근육 속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이 굳고 약해지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이 건강의 첫 번째 운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매 시간 한 번씩 3분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 조용한 파괴자, 아침엔 밥 한 공기, 점심엔 국수, 저녁엔 죽. 익숙한 식단이지만 이건 근육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인슐린을 급상승시켜 몸이 지방을 먼저 저장하고 근육을 분해하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근육 속 단백질 분해 효소가 과활성화되어 근육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상태가 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 분비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70% 이상인 노인 그룹은 근육 감소 위험이 2.6배 높았습니다. 특히 흰쌀, 설탕,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콩, 귀리, 퀴노아를 섞으세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 이용률을 높입니다. 밥의 질이 근육의 질을 결정합니다. 늦은 밤 식사, 근육 회복을 가로막는 습관밤 10시 이후의 식사는 근육의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근육을 복원하는데 그때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근육 회복 효소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근육 대신 지방이 저장됩니다. 실제 일본 큐슈대 연구에서 밤 11시 이후 식사를 자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낮고 복부 지방은 18% 더 많았습니다. 즉, 늦은 밤 식사는 근육의 도둑입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완두 단백질 쉐이크나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대체하세요.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며 숙면을 돕고 근육 회복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는 나도 하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근육은 단 한 가지 잘못된 습관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반응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줄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루 중 몇 시간을 앉아 있나요? 식사에 단백질은 충분한가요? 밤에는 몇 시에 마지막 음식을 드시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글쎄요 라고 답하셨다면 그게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밥 대신 귀리 한 숟갈을 추가하고 밤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근육의 생명을 다시 불러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육이 회복될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근육이 삶을 바꾸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근육이 회복된다고 삶이 달라지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종종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육이 살아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삶의 자존감과 독립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두렵고 혼자 걷는 길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다시 살아나면 그 불안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회복된 70세 이상 노인들은 우울감이 42% 줄고 사회활동 참여율이 50% 늘었다고 합니다. 즉, 근육이 강해지면 마음도 함께 강해집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봅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릎이 약해 1년 넘게 외출을 못하셨는데 매일 침대에서 10분씩 다리 근육 운동을 하셨습니다. 콩과 렌틸, 완두로 단백질을 채우며 꾸준히 드셨죠. 3달 후 그분은 혼자서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을 다시 보니 제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의학 논문보다 더 큰 증거였습니다. 근육은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인간적인 장기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이 회복되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함께 안정됩니다. 즉, 근육 하나만 회복해도 몸 전체의 시스템이 젊어지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게다가 근육은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생명보험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강한 사람은 넘어져도 덜 다치고 병원에 입원해도 회복이 2배 빠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근육량이 높은 노인은 수술 후 회복률이 7% 높고 합병증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회복 발달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삶에 다시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가벼운 다리, 식탁에 앉을 때 허리가 곧은 자세,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몸은 숫자대로 늙지 않습니다.
근육은 쓰는 만큼 젊고 멈추는 만큼 늙습니다. 즉, 움직임이 바로 젊음의 언어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언제나 반응합니다. 오늘 아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한 숟갈이라도 좋은 단백질을 더 먹는다면 당신의 근육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한 78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이젠 하루에 3번 스스로 일어나 걷습니다. 이게 제 2번째 인생입니다. 그분의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근육은 희망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삶의 불빛도 다시 켜집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신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근육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약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근육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배운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콩, 렌틸, 완두, 귀리, 퀴노아. 그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식탁 위에 올라간다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근육은 당신의 의지를 기억합니다. 한 숟갈의 콩, 한 잔의 두유. 그 작고 단순한 선택이 근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식단을 단 20%만 바꾸어도 근육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느려진다. 단백질 쉐이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조금씩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백미 대신 귀리 한 스푼, 반찬 대신 삶은 콩 한 그릇, 디저트 대신 렌틸 한 줌. 당신의 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억 저장소입니다. 어릴 적 뛰놀던 다리, 가족을 안아주던 팔, 그 모든 순간이 근육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근육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오늘이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디에 계시든 이 방송이 당신의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건강한 내일을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세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